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찐빵 만드는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게 셀프 레이징 플라워라고 베이킹 파우더가 섞인 밀가루인데요. 요거 1kg를 준비해 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홀밀, 통밀가루 있잖아요. 그거 500g을 넣어줄 건데요. 이것도 역시 셀프 레이징 베이킹 파우더가 섞인 걸 넣어줄 거예요. 홀밀가루를 넣은 데다가 다시 하얀 밀가루 셀프 레이징 플라워 베이킹 파우더가 섞인 거 500g을 더 넣어주는데요. 처음에 1.5kg 넣고 그냥 홀밀가루 500g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중간에 섞어주면 밀가루가 더 잘 섞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삶은 렌틸콩을 넣을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죠, 렌틸. 이걸 삶아가지고 같이 밀가루에 섞어줍니다. 두 번째로 삶은 팥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재료를 바꾸셔도 돼요. 사과를 첨가하고 싶으면 사과를 잘라서 첨가하셔도 되고, 다른 것들을 더 넣고 싶으면 견과류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들을 밀가루에 잘 섞어줬으면은 이제 이스트를 넣어줄 건데요. 생이스트가 있는 경우 60g 넣어주시고요. 생이스트가 없으면 드라이 이스트를 120g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스트를 섞을 때는 그냥 넣어주셔도 되는데 물이나 우유에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 우유나 물을 이렇게 조금 미지근하게 데운 곳에 이스트를 넣어주면 이스트가 더 잘 풀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뜨거우면 이스트가 죽어버려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만 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스트를 잘 풀은 후에 이렇게 반죽에다가 우유를 넣어주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섞어줄 때는 한 번에 우유를 많이 넣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반죽의 농도를 보면서 우유를 첨가해주면 나중에 밀가루를 더 부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넣기 전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줍니다. 약간 좀 짠맛이 좋으신 분들은 2스푼을 넣으셔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스트의 먹이가 되는 설탕을 넣어줄 건데요. 설탕은 테이블 스푼으로 7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이거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도 단 거를 먹어야 살이 찌잖아요. 이스트도 살이 찌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설탕은. 그래야 잘 부풀기 때문에 7숟가락 정도는 과감하게 넣어줍니다. 밀가루 1.5kg에 우유는 약 1200ml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반죽을 해줄 건데요. 반죽을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모양도 이쁘고 식감도 쫄깃쫄깃한 그런 찐빵이 완성이 되니까 이 손 반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주면서 밑에 밀가루가 이렇게 밑쪽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더 집어넣으면서 반죽의 농도를 맞춰가면서 반죽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건데 반죽을 하다가 조금 지른 느낌이 나면은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 된 느낌이 나면 우유나 물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죽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 10분 정도 반죽을 했는데요.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 반죽을 맞추는 팁이 하나 있는데 반죽을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그리고 자기 볼을 꼬집었을 때 비슷한 느낌 정도가 되면은 반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반죽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랩을 씌워 가지고 1차 발효를 해줄 건데요. 그냥 상온에 1시간 30분 정도 1차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꽤 많이 부풀어 올랐죠? 우선 손으로 가스를 한번 빼준 후에 찜기를 준비할 거예요. 찐빵이니까 쪄야 되잖아요. 찜기를 준비할 건데 찜기를 준비해 가지고 면보자기에 물을 적셔 가지고 찜기에다가 깔아 줄 거예요. 그 후에 이 깔아준 면보자기 위에다가 준비가 다 끝난 반죽을 넓적하게 펴 가지고 쪄 줄 거예요. 찐빵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젓가락 같은 걸로 찔러 봐가지고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찐빵이 다 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쪄진 찐빵을 꺼내가지고 식혀야겠죠?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찐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큰 랩을 벤치에다 깔아두면은 나중에 반죽을 만들어서 올려놨을 때 반죽을 떼도 반죽이 들러붙지 않고 잘 떼지기 때문에 모양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찐빵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한 5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차 발효 준비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랩을 덮어가지고 그냥 상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놔두시면 돼요. 처음 구웠던 찐빵은 이제 식은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뜨거울 때 그냥 자르면은 빵 모양이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세요. 찐빵 반죽이 한 1.5배 정도 부풀어 오르면은 찐빵을 쪄주시면 돼요. 찐빵을 쪄주실 때는 이렇게 충분히 공간을 줘가지고 찐빵이 부풀어 올랐을 때 서로 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찐빵 역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만지면은 뜨겁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을 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뜨거워서 안 되니까 안전하게 꼭 안전하게 작업해 주세요. 다 쪄진 찐빵인데요. 크기가 그래도 좀 크지요. 다 쪄진 찐빵은 찌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찌기 전하고 약 2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많은 건강한 통밀 찐빵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